사진만 봐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5월 9일 대선의 웃음꽃이 활짝 필 얼굴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 화면을 좀 더 크게 한번 화면으로 펼쳐보면 시간의 흐름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반대로 된 느낌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후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약간 부드러워진 의미를 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는 좀 청년 같고 사업가 같고 조금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아주 노련해진, 아주 좀 강인해지고 어떤 좀 정치인 같은 느낌? 두 사람의 이미지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약간 부드러워졌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약간 강인해지는 느낌?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가 아주 좋아져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약하다, 철수했다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강해져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유권자 중심의 이미지로 간 겁니까? 그래 보면 유권자가 원하는 모습을 얼굴로 변하는 게 아닌가.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얼굴이 유권자가 표가 되는 쪽으로 얼굴이 좀 변한다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지금 참 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전 문재인 후보 하면 그 세월호 단식할 때 굉장히 마르고 그렇게 수염나고 이런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때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랑 해서 한 10일 정도 단식을 했었죠. 그때가 아마 사진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깔끔한 어떤 학자형이라고 할까?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염을 안 깎아서 예. 문재인 후보는 그런 이른바 자유를 찾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때 네팔에 갔을 때도 비슷하게 자유롭게 그냥 복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좀 수염이 많이 길었었는데 얼마 전에 외국의 한 잡지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과 퇴임할 때의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때 보면 학자들 연구 결과도 같이 나왔는데 2배가 늙는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 되기 전과 퇴임할 때의 이 어떤 흰머리라든지 얼굴의 노화 정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2배가 그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면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은 어쨌거나 이걸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늘 고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노화의 속도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안철수 후보도 왜 전에는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보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을 제가 쭉 옆에서 봐오면 이 보통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욕망, 열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젊어지는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퇴임하기 직전까지 한 2년까지는 괜찮아요. 한 3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늙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음식도 잘 드시고 크게 힘도 있고 그랬는데 대통령 한 2년 차 이상 지나가면서 점점 좀 늙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늙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결국 이제 본인의 목표의식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으면 이제 젊어지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은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정치를 오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체질화 되는데 이분들 정치를 이제 사실 2012년도 그때부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여러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얼굴도 바뀌고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얼굴이 예전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조금 이렇게 매서워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들을 참 많이 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목소리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3D 논란에 하는 오지 발언으로 여러 또 화제가 됐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설픈 개그 한번 쳤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번 웃으면서 들어보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보시죠. 제가 가끔씩 아재 개그를 하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자꾸 말립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것 하나 있습니다.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그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랍니다. 예, 다 분위기 좋게 하자고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뭐 개그긴 한데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도 맞아 죽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정말 지금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조심해야 할 게 말실수입니다. 말실수 한 번으로 과거 정동영 후보 알지 않습니까? 노인 폄하 발언 하나로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 얘기대로 가끔 이렇게 사석에서도 아재 개그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듣고 온 얘기 이제 좀 풀어서 분위기를 살린다고. 본인이 개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웃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별로 웃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했는데. 그러니까 헤어날 수 없는, 헤어가 나지 않는다. 그게 매력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좀 우화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체적인 이런 부분에 어떤 결함이라든가 흠결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큰 상처거든요. 꼭 그렇게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처를 받는 거고. 전에 작년인가 언제도 김무성 대표가 무슨 외국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출산율이 적으니까 수입해 온다고 했다던가 또 나이지리아인가 그 연탄 배달 하면서 또 연탄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해갖고 또 얼마나 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예. 그게 정치인들은 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싸움으로 하고 무슨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하고 말 실수가 없는 게 정말 앞으로 대선까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후보 말 실수 줄여야 합니다. 3D 5G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까지 이러다 보면 안철수 후보 이제 앞으로 아재 개그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 더 짚어볼 좀 흥미로운 두 대선 후보 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국장님. 네. 저걸 보면 저게 이제 그 가계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치 자금을 썼는지 이제 돈을 썼는지에 대한 이게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더라고요. 정치 가계부라고 해서. 근데 저 두 사람의 식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막 만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안민석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그 당시 대표였죠. 문재인 대표는 책 좀 그만 읽고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문재인 후보가 쓴 책들을 보니까 역시 문재인 후보도 이렇게 독서하는 거, 이렇게 혼자 사색하는 거 이런 건 좋아하지만 막 사람들 만나면서 막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런데 저렇게 식비 차이가 왜 날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저것은 조직력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력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 숫자만 비교해도 일단 국민의당 이제 40석.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119석, 한 3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식비 차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비 차이는 한 100배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100배까지는 아니고요. 한 4천으로 봤습니다. 잘못 봤네요. 이번에 이제 경선할 때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조직력 자체가 조직본부만 해도 거의 9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히 지금 조직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식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문재인 후보의 이 세력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징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식탁 정치라는 말도 있고 밥 먹다가 정들기 마련인데 안철수 후보 좀 더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박사 위에 밥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분도 준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밥을 사는 것에서 이제 인정이 난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제 밥을 많이 사는 것 자체가 보면 그만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제 지금 이 선거법 때문에, 김영란법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밥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또 그런 데 대한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IT 업계에서 옛날 젊은 친구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은 보면 더치페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각자 먹고 각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함께 먹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사실 저희 언론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밥 먹으러 가면 제 연장자가 밥값을 내립니다. 이런 문화가 사실은 이제 IT 쪽 이쪽으로 업체로 가면 굉장히 이상한 문화예요. 가면 다 각자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어떤 차이도 있어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정치권화 제일 고생한 게 이 밥값 문제입니다. 다들 이제 밥값을 계산할 줄 알고 나갔는데 본인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스타일들이 저렇게 식비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거죠. 아니 이걸 먹으면 그냥 각자 계산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인데 정치권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저 하면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먹었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사는 게 통례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조직력도 차이가 있지만 아마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저는 그것도 있다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재 개그와 그리고 식비
재밌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